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푸른 작물이 자라났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도 유럽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그 일을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해낸 것입니다.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조차 이 기술을 도입한 뒤 한국 기술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나일라 하산입니다. 35세, 사우디 국립지속가능개발연구소의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에요. 아버지는 사우디 국왕 고문이고 어머니는 터키계 지질학자죠. 아버지의 엄격함과 어머니의 과학적 호기심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연합환경 포럼에서 최연소 패널로 활동했어요. 학창시절 저는 서구의 모든 것을 우상화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MIT 이런 이름들이 제게는 과학의 성지였죠. 제 소개가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기술 도입에 있어 철저한 서구 과학 신봉자였어요. 독일산 장비, 미국산 시스템, 영국의 연구, 방법론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한국이란 나라,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를 만드는 아름답고 정돈된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극한 현실의 사막에선 그들의 기술이 약할 거라 단정했어요. 작은 나라의 작은 기술이라고 속으로 무시했죠. 어린 시절 홍수 피해로 동생을 잃은 기억이 저를 만들었어요. 15살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제다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죠. 갑작스럽게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폭우가 쏟아졌어요.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파리드, 파리드.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죠. 12살이던 동생 파리드는 물살에 휩쓸려 며칠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진흙탕이 된 강가에서 파리드를 찾아 헤맸던 그 절망감,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무력감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러요. 제 두 팔에 안겨있던 차가운 파리드의 몸, 그의 눈썹에 붙어있던 모래, 젖은 옷에서 나던 흙냄새. 이런 세세한 기억들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했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새겨진 신념이 있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연구에 헌신하게 됐어요. 더 이상 파리드 같은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면서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저는 사우디로 돌아와 비전 2040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연구소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죠.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 제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가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 믿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모래바람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동료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평소보다 긴장된 얼굴들이었습니다.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프로젝트 총책임자였던 제 상사 하심 박사가 갑작스럽게 해임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묻자 선임 연구원 마흐무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입 농산물 가격이 2달 만에 3배로 뛰었어. 그리고 알쿠바르 오아시스가 완전히 말랐대. 원인은 수입 농산물 가격 폭등과 기후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 폭발이었습니다. 내각 긴급회의 소집 소식이 전해졌고 저도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손에 든 태블릿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된 분위기가 피부로 느껴졌어요. 장관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평소와 달리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죠.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식량 가격 지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식량 안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농업부 장관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블릿 화면만 가득 보던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식량 배급소에 군중이 몰리고 있어요. 장관들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때 왕자님이 저를 직접 지목했어요. 라일라 박사, 당신이 새 프로젝트 책임자요. 3개월 내 성과 없으면 조직 해체하겠소.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어깨에 내려앉은 책임감이.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보고서를 읽으며 냉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리야드의 밤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석유 부자 국가가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사막화 속도가 증가해 오아시스 3곳이 완전히 사라졌고 유엔은 심각한 생태 위기라며 직접 개입 경고문을 발송했어요. 가뭄은 역사상 최악이었죠. 헬리콥터를 타고 전통적인 농경지를 둘러보니 옛날엔 초록빛이던 땅이 이제는 갈라진 대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미국, 이스라엘, 네덜란드에 첨단 기술을 도입했죠. 수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과 55도를 웃도는 온도. 앞에서 그 모든 기술은 무용지물이었어요. 미국의 온실은 태양열에 뜨거워진 금속 구조물이 뒤틀려 붕괴됐고 이스라엘의 수경재배 시스템은 사막의 모래가 필터를 막아 작동을 멈췄죠. 네덜란드의 정밀 농업 센서는 극한 온도에서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비행기를 타고 실험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무너진 온실 구조물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죠. 수억 달러가 사막 모래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엔지니어의 푸른 눈동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연일 내각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다크서클이 진해진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세계 각국의 기술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캐나다, 중국의 기술이 후보로 올라왔죠. 회의 막바지에 농업부 차관인 술탄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비상대안으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요? 술탄의 말에 저는 눈썹을 찌푸렸죠.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기술도 작지만 나라도 작잖아요.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입술을 깨문 술탄의 표정에서 실망이 읽혔습니다. 내부 회의 중 그 말실수로 비판받았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편견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이 날카롭게 말했죠. 아랍어로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오만하다, 편견이 심하다라는 말들이 귀에 들어왔죠. 귀가 뜨거워졌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사우디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리 없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과 유럽의 기술을 신봉해왔는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의 기술을 받아들이라니요? 말도 안 됐죠. 그럼에도 내각은 한국기술진과의 화상회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어요. 저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였으니까요. 화상회의 당일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참석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화면에는 미소 짓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얼굴이 보였죠. 제자리에 앉으며 태블릿에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빨리 끝내자. 한국기술진과의 화상 설명 중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화면 속 한국인 연구원들이 부드러운 미소로 설명을 이어갈 때마다 제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탁자 아래 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첫 번째 한국인 연구원은 무수분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기술로 물 사용량을 95% 줄일 수 있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두 번째 연구원은 사막형 내풍압 구조물을 소개했습니다.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다나요? 웃겼죠. 세 번째 연구원이 자가발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론적인 접근을 설명할 때 저는 격분했죠.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와 수치는 모두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처럼 보였어요.
사우디의 극한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건 이론서에나 있죠. 실전은 냉혹합니다. 여긴 사우디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당신들의 기술은 서울의 온실에서나 작동하겠죠. 하지만 55도의 사막에서는요? 모래 폭풍이 분다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작동할까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고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동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술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재무부 장관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참석자 중 일부는 즉시 통역사를 통해 한국 측에 사과했어요. 라일라 박사님의 열정적인 우려는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놀랍게도 곧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이은석 박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일라 박사님의 우려 정말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제 제안은 한번 직접 저희 시스템을 보러 오시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겸손함이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마치 제가 무례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화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무부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라일라, 당신은 뛰어난 과학자야. 하지만 오늘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친절한 말에도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심코 그 말이 튀어나왔죠.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연구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짓눌렀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출장이 내 경력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한국 도착 후 첫 방문지는 세종시 스마트 농업통합관제센터였어요. 김포공항에 내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세종시로 향했죠. 차 안에서 한국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봤어요. 푸른 산들, 질서정연한 도로, 깨끗한 거리. 겉으로는 발전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 편견은 여전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적인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세종 스마트 농업통합관제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죠. 입구에서 맞이한 한국연구원 김지원 박사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겼습니다. 라일라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박사님께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정중한 인사에도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죠. 속으로는 어차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긴 복도를 지나 커다란 통제실에 들어섰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 여러 온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물 사용량 등 모든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죠. 지원 박사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가자 기다란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온실이 보였어요. 그때 지원 박사의 설명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저 유리 온실은 전기, 물, 공기 없이 작동 중입니다.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원 박사는 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온실 안은 놀랍게도 쾌적했어요. 지붕에는 특수 필름이 덮여 있어 직사광선을 산란시켰고 바닥에는 수많은 파이프가 깔려 있었죠.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수경 재배 중인 잎채소 수천 송이가 마치 녹색 파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상추, 바질, 고수, 케일 등 다양한 채소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믿기지 않아 직접 손으로 만져봤어요. 분명 실제 식물이었습니다. 하루 사용되는 물은 라일라 박사님이 세수할 때보다 적은 양입니다. 물 재활용률 98.7%, 오염 제로고요. 지원 박사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아 대시보드를 확인했어요. 데이터는 분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사용하는 물은 하루에 겨우 7리터. 제가 아침에 세수하는 데 쓰는 물보다 적은 양이었죠.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시스템의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물순환 시스템, 태양광 패널, 스마트 센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놀라움, 부끄러움, 경외감이 뒤섞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정밀한 농업 시스템을, 그것도 이렇게 작고 가난했던 나라에서.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길 바랐죠. 그런데 지원 박사가 미소 지으며 휴지를 건넸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고마움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라일라 박사님. 처음 이 시스템을 봤을 때 저도 울었어요. 인간의 지혜가 자연과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니까요. 그날 오후 지원 박사는 저를 더 많은 시설로 안내했어요. 수직 농장, 인공지능 조절 패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실물 시연을 보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앞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을 봤어요. 일반 선박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것인데 문을 열자 안에는 선반마다 채소가 자라고 있었죠. 분홍빛 LED 조명이 식물들을 비추고 있었고 물방울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컨테이너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도 사막에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죠. 그때 가장 놀라운 설명을 들었어요. 태풍 대비로 이중 설계된 벽체에 관한 설명이었죠. 이 구조는 태풍에 대비한 것인데 사막 모래폭풍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한국은 매년 태풍을 겪거든요. 그래서 극한 기후를 견디는 기술을 개발해야 했죠.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점이었어요. 태풍과 모래폭풍.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우디를 생각하며 기술을 개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제 편견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수치심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한국 기술진의 책임자인 이은석 박사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어제의 경험으로 인해 마음가짐이 달라진 상태였죠. 카페에서 이은석 박사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의 역사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은석 박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린 가난했기에 하나도 낭비할 수 없었고 자원이 없었기에 지식을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과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울렸죠.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이은석 박사는 커피잔을 들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혁신해야 했습니다.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기술을 개발했죠. 그는 한국의 농업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쌀 한 톨도 낭비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작은 땅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이죠. 저희는 서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우리 환경에 맞게 재해석했죠. 그게 한국 기술의 강점입니다. 그의 말에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빛을 본 것 같았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의 철학을 담았군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에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단지 식물 기르는 기술이 아닌 나라를 살리는 생존 철학임을 그제야 자각했어요. 이은석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러움, 후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머릿속에 계획이 분명했죠. 귀국 후 저는 보고서 대신 직접 작성한 기술 신뢰 확인서를 내각에 제출했어요. 제 경력을 걸고 한국 기술의 도입을 강력히 추천했죠. 같은 주에 왕세자와의 비공식 면담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왕세자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사우디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왕세자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무엇인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한국과의 긴급기술 협약 체결을 결정했고 믿기지 않게도 저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승진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을 사우디에 도입하는 책임자가 된 것이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실험 지점은 리야드 외곽으로 정해졌어요. 창문을 열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곳이었죠. 온도 55도, 습도 8%의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태양은 자비 없이 땅을 내리쬐고 모래바람은 피부를 핥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저는 이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파견되어 함께 일했어요. 첫 작물로는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를 선택했죠.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설계된 온실이 설치되었고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가슴 졸였어요. 첫 주에는 태양광 패널 과열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우디의 강렬한 태양은 예상보다 더 강했죠. 그런데 한국 기술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특수 코팅과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그들의 빠른 대처에 놀랐죠. 둘째 주에는 모래 폭풍이 발생했어요. 하늘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모래에 뒤덮였죠. 일반적인 구조물이라면 파손되었을 테지만 한국 특수 필터와 구조물 덕분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폭풍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증명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첫 수확을 앞둔 날 왕세자가 긴급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죠. 온실 주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왕세자가 도착했을 때 사막 한가운데 푸른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았죠. 왕세자는 직접 첫 수확물을 채취했어요. 방울토마토를 손에 들고 바라보던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의 공식 발언에 모두가 환호했어요. BBC, CNN, 알자지라가 생중계했고 한국, 사막을 농지로 바꾼 나라라는 특집 보도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사우디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스마트팜 기술대학 개교가 결정됐고 한국과 공동 운영하게 됐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귀농 열풍이 불고 여성 과학자 비율도 38% 증가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전도사가 되었죠. 저는 UN 지속가능농업 포럼에서 기술윤리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었어요. 수상 소감을 말하며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각국 대표들의 관심은 뜨거웠죠. 카타르, UAE, 모로코 등 5개국이 한국 기술 도입을 선언했고 K팜 수출은 3조 원을 돌파했어요. 기후기술 한류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며 깨달았어요. 한때 한국은 자원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자원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의 기술은 철학이었고 그 철학은 사막 한가운데 생명을 심었죠.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희망을 수출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기술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제 어린 시절 신념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사막을 녹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온실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파리드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마 그도 이 푸른 기적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감동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감성따블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